썰렁하죠. 근데 제가 어제 옷을 보니까 저희 차를 파킹하고 고등학교 안에 있거든요. 애들은 패딩 입고 다니더라. 패딩, 겨울 패딩. 예. 아니 뭐라는데 한겨울 패딩을 다 입고 다녀요. 애들이. 예. 스마트로 옷을 잘못 입고 왔나. 아, 그것도 유행인가 본데요. 유행. 롱 패딩을 다 입고. 자, 지난주에 하셨던 것 중에 기억해야 될 몇 가지만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지난주 오셨던 분이요. 자, 지난주 이제 총식 파트를 했는데 총식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기억해야 될 것 중에 일단 시험 출제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용어하고 그다음에 중개 대상문 요게 사실은 줍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용어 정의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 좀 해볼게요. 이 총식 파트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공인기사법은 그러니까 법령칙을 했죠. 법률과 그 다음에 대통령령, 국토교통령 이렇게 3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셨죠? 다운을 받으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그리고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위임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전한다라고 할 때 보통은 무슨 사항으로 끝나거나 무슨 기준으로 끝나는 항목들. 예를 들면 우리가 등록을 할 때 등록 기준이라든지 확인 설명 사항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전한다는 게 국토교통부령은 각종 서식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증, 자격증, 신고서 같은 거요. 이런 경우들. 근데 여기에 이제 원칙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것도 이렇게 바로 위임시키는 경우도 있었죠. 뭐 있었죠? 위임증 그랬는데 고용인이 있어요. 고용인. 그리고 인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들끼리 하거든요.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 이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정보망 해가지고 3개. 요 3가지를 뭐가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체가 없더라. 그래서 고인정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이거하고 시험과 관련된 부분만 아시면 돼요. 자꾸 넓힐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일단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예외적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수업하고 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통상 우리가 등록을 한다 그랬죠. 등록을 해야 돼. 중개업을 하거든요. 등록한다라는 등록 이코는 뭐랬다? 사무소 그랬습니다. 그죠? 등록은 사무소다. 그런데 등록은 이건 개인적 처분이고 아셨죠? 개인적 처분이기 때문에 1인 1등록주입니다. 그럼 등록이 몇 번? 한 번. 사무소도 몇 개? 한 개.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1등록주의니까 그럼 이중등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중등록이라는 게 될까 안 될까?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 처분이기 때문에 이중등록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러면 이중등록이 안 된다는 말은 이중사무소도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죠? 이건 실무적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등록이 안 된다? 근데 이중등록에 대한 예외가 있을까요? 그럼 예외적으로 이중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네. 없어요? 그런 거. 쪼개보니까 1인 1등록주의라는 이게 한 사람이 한 개라는 거잖아요. 그럼 쪼갤 수 있습니까? 쪼개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중등록은 예외가 없어요. 근데 1사무소는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는 자, 저 개업 공인중개사는 정의하시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정의가 등록한 사람이거든요. 등록했으니까 뭐가 있다고? 사무소가 있을 거라 그죠? 그러면 자연인은 사람이 자연 출생이 한 경우가 있고
네,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돼서 사람을 보는 경우도 있죠. 이게 법인인데, 그러니까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법인의 경우에는 자연인처럼 왔다 갔다 안 되죠. 따라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근거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면 왔다 갔다 안 되니까 따로 신고를 하고 사무소를 비울 수 있어요. 그 사무소의 명칭이 분사무소예요. 그러니까 1등록 1사무소 원칙인데 사무소를 2개 두는 경우도 있다 없다? 예외가 있는 거죠. 예외가. 그러니까 이중사무소는 될까 안 될까? 원칙상 이중사무소, 사무소를 2개 두는 게 원칙상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는데 예외가 있으니까 이건 절대적인 금지가 아니라 뭐라고? 네, 상대적인 금지예요. 그러니까 제재도 여기 위반에 대한 제재도 절대적 금지는 무조건 날려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적 이렇게, 그리고 같은 말로 기속적 혹은 필요적입니다. 그리고 이거 갖다 종결의미가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나거든요. 그럼 반대는 뭐였습니까? 그죠? 절대적 그러니까 상대적, 기속적 반대는 그러면 임의적, 그 다음에 필요적 그러니까 이건 주량적. 뭐 해야 한다 그래 반대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절대적, 기속적, 필요적, 상대적, 임의적, 주량.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예외가 없으니까 뭐라고 이건 절대적 등록 취소. 저 등록은 취소해야 하는 사유고 이건 상대적 금지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제재는 등록을 어떻게 한다고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리에서법에서는 요 종결 의미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무조건 안 되는 게 이거거든요. 그 4개, 제가 이중 등록 그러면 습관적으로 3개가 따라와야 되죠. 뒤에 따라오라고 했어요. 습관적으로. 이중 등록 그러면 이중 소속. 그리고 등록 자격은 일심 전속 승이기 때문에 다른 이전성을 부정하거든요. 딴 사람에게 자격증을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양도라든지 대여까지 이 4가지는 예외를 인정한다나 안 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이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날라가면 되죠. 취소해야 된다. 아셨죠? 네. 자, 이게 기본적인 거지만 자꾸 이렇게 돼요, 이게. 그 다음에 등록 이꼴 사무소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실무적으로 또 하나. 중개업에 종사한다. 중개 행위를 하고 있다. 중개업에 종사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중개사무소에 뭐가 있다?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이, 아셨죠? 등록증이 게시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등록 이꼴 사무소다. 그러면 등록증, 중개업에 종사한다는 말은 사무소에 뭐가 걸려있다? 등록증이 걸려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 의해서는 앞으로 배우신 내용 중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는 사무소에 등록증이 안 걸려있으면 중개행위를 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개공이 휴업을 하게 되면, 잘 들으세요. 휴업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휴업을 하더라도 사무를 초과해야 돼요. 기간이 사무를 초과해서 휴업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것도 미리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고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신고는 미리 하는 게 편해요? 이 행위가 있고 난 뒤에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오지 않는 날이지만 꼭 온다고 생각하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음은 없잖아, 그죠? 다음이 있습니까? 오늘 있을 뿐이지. 어디 보니까 그러거든요.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가 생기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이 있고, 그래서 뭐밖에 못한다고? 지금 현재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다고. 어쨌든 그런 게 이게, 그러니까 휴업을 하는데 신고한다. 신고는 사전 신고 사오시고 어느 게 편해요? 네. 하고 난 뒤에 스캔들이 났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사귄다더라 이런 거. 스캔들이 나면
연예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무조건 그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얘기 하다가 뭔가 좀 지나면 뭡니까? 아, 잘 아는 오빠 동생이에요 이러잖아요. 그냥 친하게 좀 지내고 그럼 좀 더 지나가면 서로 알아가고 있는 단계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배가 불렀어. 결혼해요 이러잖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사후입니다. 사후가 됐죠? 기본은 뭐라고? 사후신고. 그러니까 사전신고는 공인인사법을 통틀어서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신고할 때는 사전신고라 대답해야 돼요? 사후라 해야 돼? 네, 사후신고예요.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사전신고는 딱 하나 있다고. 그게 휴업이거든요. 휴업을 하기 전에 신고하는데 휴업한다고 다 신고하진 않아요. 보세요. 공인인사법에서 요구하는 이런 차이가 어떤 거냐면 휴업은 사전신고라 했죠. 기업 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기업 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이 지문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건 궁극적으로 틀린 부분이 없어요. 휴업을 하기 전에 신고해야 된다라는 말은 맞아요. 문제는 이게 시험 조문에, 시험 지문에 이 지문이 딱 나오면 오덱스다, X입니다. 왜 틀렸냐? 그죠? 휴업한다고 다 신고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휴업한다고 다 신고하는 게 아니고 얼마를? 3월을 초과할 때만 신고합니다. 그러면 3월간 휴업하고자 한다는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개업공인회사가 3월 동안, 아주 3월간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 왜 했어? X입니다. 왜 틀렸을까? 그죠? 초과거든요. 초과하고 이하, 이상, 미만 구분하시죠? 그 수가 포함되는 게 뭡니까? 이거 이거잖아요. 이건 그 숫자를 포함시켜요. 이하, 이상 할 때 초과는 그 수가 포함 안 되는 거고 미만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그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개서에서는 6 초과 그러면 7부터 맞죠? 6 미만 그러면 5까지 6 이상, 6 이하 그러면 6까지 포함해서 아셨죠? 예. 그래서 이 중개업 표시를 할 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휴업을 하게 되면 등록증을 첨부를 해요. 등록증을 첨부하게 되고 그러면 3개월 동안 아니면 4개월 동안 휴업하겠다 신고해서 근데 너 그만 나오네. 3개월 동안 휴업하면 신고하면 안 돼요?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석 달 동안 휴업하겠다고 할 때 신고하면 안 돼? 해도 돼요. 해도 돼. 다만 3월을 초과하게 되면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고 석 달 동안 쉴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휴업을 하다가 하루 쉬기로 했어. 가서 그잖아요. 그죠? 내일 쉬는데요 그러면 근데 언제 다시 오픈할 건데요? 뭐래요?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맛이 간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알려서 나가는 건데 다만 3월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미리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고 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아셨죠? 근데 어쨌든 휴업을 하게 되면 제가 그래서 4개월 동안 휴업을 하겠다고 신고했어요. 근데 4개월이 됐어. 근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4개월 되기 전에 다시 재기업을 할 거야. 그럼 하면 될까 안 될까? 휴업 기간 중이잖아. 그럼 4개월 동안 휴업한다고 했는데 그때 나는 휴업을 할 수 다시 재기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면 되는 거지. 휴업 폐업은 언제 할까? 휴업 폐업을 언제 할까요? 개공이 지쪼대입니다. 하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휴폐업을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상관이 없죠. 하고 싶다 하는 거니까. 이해하겠죠? 자, 지금 여기서 사이사이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업공개사가 사무를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신고해야 되는데 앞에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들어가면 완전 틀려요. 틀려요. 왜? 하고 싶다는 거니까. 이게 시험 지문이라고, 조문이. 그리고 휴업할 때 등록증을 만나고 청구해서 제출했어요.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4개월 동안 휴업하겠다 해서 이제 기간이 됐고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재계약합니다.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을 거 없을까?
휴업 기간이 만료된다면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등록증이 없어요. 등록증이. 그래서 등록증을 돌려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게 뭐야? 재개업 신고입니다. 이해되죠 지금? 아 그렇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하고 그 다음에 등록이라는 말, 등록증 개시라는 요 표현들 잘 구분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요. 그리고 목적은 뭐 나중에 딱 볼 때 한번 보면 돼요. 그럼 뭐 세 가지 요소인데 일단은 공인중개사법상에 지도라는 개념이죠. 지도 육성이라고 할 때 지도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 완화 측면에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가능하면 없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용어가 이게 일단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저거 그 다음에 이거 근거를 밝히는 거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중 등록이 있다고 나왔다 무조건 뭐라고? 같이 가야 돼요. 아셨죠? 이거 어떻게 나고 예외 있다 없다? 없어. 무조건 날려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날리면 뭡니까? 절대적 등록시도 혹은 기속적, 필요적, 너무 해야 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중개업 등록과 중개업 종사 이런 표현은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겠습니다. 중개업에 종사한다라는 표현과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표현 구분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죠?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누굴까요? 개공이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셨죠? 줄여서 그냥 개공 그래요. 아셨죠? 개공 등 그래요. 등. 이 등이 뭐냐? 대반대말 등이 아니고요. 이 고용인 있죠? 고용인을 판단하면 등입니다. 즉 중개업에 종사 개공 등 그럴 때 이 등이 누구냐면 소속 공인 중개사 있거든요. 좀 더 드시면 못되는데 소속 공인 중개사 이렇게요. 그리고 중개보조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 가보시면 소장 말고도 있죠. 소장 말고 부장 시장 있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자격증 있으면서 부장님이 개공이고 자격증 없으면서 부장이 중개보조원이에요. 개공등. 그 다음에 중개업에 있잖아요. 중개업무를 수행한다. 중개업무 수행은 즉 중개업의 본질인데 중개업무의 본질이 뭐냐면 확인 설명입니다. 의뢰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뭐라고?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 중개업무를 수행한다 할 때 확인 설명이라든지 계약서 작성 있죠? 이런 경우는 중개업무를 수행한다 그러고 자격 있는 사람이 됩니다. 중개사무소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소장 불러요? 이 사람이 부장이에요. 실장이고. 아셨죠? 이 중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격 있는 사람만 돼.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만 돼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일반인이죠. 중개업에 종사하는 일반인을 뭐라 불러요? 중개업에 종사하는 일반인을 중개보조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자격에 일반인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셨죠? 다만 일반인도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중개보조원 이렇게 구분하겠죠? 그래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마찬가지인데 등 이코는 뭐라고? 고용인이죠? 고용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개공, 소공으로 제한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셨죠?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용어를 배웠는데 우리가 10월 26일이죠. 2019년 10월 26일 토요일에 시험을 칠 예정입니다. 지금대로 하면.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나오는데 적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쳐서요. 1차 시험도 되고 2차 시험도 됐어. 그거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공인중개사.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편한백성을 제가 하면 압니다. 편한백성 아시죠? 편한백성이 걱정 없는 백성 있잖아요. 세상 걱정 없는 백성. 누군지 압니까? 지금 이 시점에 시험에 합격한 고3짜리입니다. 세상 편하죠? 그죠? 내일 시험 친다면 수능. 지는 이제 기본 등급만 받으면 되잖아요. 수시 합격한 애들은 그 기본 등급도 충분히 뭐 받을 수 있는 애고 우수한 성적으로 현재 결과를 보면 합격을 했어. 누구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했어. 고3짜리인데. 그래가지고 부동산 학과에다가 넣어서 수시 합격을 했어요. 그 교수를 통해서 이렇게 얘가 지금 시험 합격하거든. 그래가지고 합격이 됐는데 정말 그 청춘은 대학 가서 엄청나게 그죠? 뿌듯하게 공부할 겁니다. 왜냐면 이 1년 동안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던 그 수업이 대학 4년 동안 배웠던 수업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막 떠들 거 아니야. 얼마나 대학생활 즐겁겠어요. 물론 시험은 2달 지나면 잊어먹어요. 잊어먹었는데 아는 체 하는 데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 저 동기들한테 그 자격증 가지고 있는 애가 몇 명이 있어요. 학과에 부동산 학과에라도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대학 4년 동안에 자격증 따고 나오면 그다음 다행이다. 어쨌든 그 편한백성은 내일 수능 시험에도 뭐 땅땅하고 잘 놀고 싶은데 사방천지를 휘두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이 딱 되면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는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집에 있습니다. 그죠? 아주 뿌듯하게 혼자서 딱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대 액자에 나이 넣어놨죠. 이렇게 공인중개사. 근데 공인중개사하고 딱 비교되는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하고 이 사람이 이 법에서 많은 사람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데 이 사람 중개업 하면 돼야 돼요? 안 됩니다. 자꾸 기업 오해하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은 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그냥 오해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하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아셨죠? 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마시가도 공인중개사 된다 안 된다? 마시가도 시험장 갔을 때 있잖아요. 약간 신기가 있어요. 이게 신기가. 남들은 뭐 빈산인데 신기가 있어가지고 확 찍었는데 다 맞았어. 자기 준다 안 준다? 줍니다. 오로지 시험은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했느냐고 따지는 거지 시험 친 사람이 맛이 갔느냐고 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그죠? 미성년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법에서 자격 취득한 사람이고 중개업에는 종사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알 수 없어요. 그죠? 이건 자격을 취득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나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서 어딘가 누군가에게 일을 해볼까 그러죠. 그래야 어디가에 소속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일을 좀 배워서 이거 소금 그리고 일을 좀 배워서 개업을 해볼까? 그래서 사무소 개업을 해요.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데 개업했다?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개공은 그럽니다. 그럼 개공은 자 이 법에서 많은 사람이죠. 중개사무소에 자 개업 이퀄 등록 이퀄 등록 이퀄 사무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법에서 많은 사람이다. 등록한 사람. 등록한 사람.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입니까? 알 수 없어요. 그죠?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유럽에 가서 여행을 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법에서 많은 사람이다. 등록한 사람입니다. 자, 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봐요.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죠? 둘 다 이 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둘 다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계속 부연히 말씀드렸죠? 뒤에 뭐가 따라오면 안 돼? 중개업 영이라는 말이 따라오면 안 돼요.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 즉 등록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됐죠? 중개업 영위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죠, 이렇게. 그죠? 근데 제가 그랬죠. 소공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주기. 무엇입니까? 이중소속입니다. 왜? 이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죠. 그런데 자기가 사무소를 두게 되면 자기 사무소에도 소속이 되죠. 그럼 어때요? 이중소속입니다. 쪼개지 못하는 단에는 이중소속은 절대 불가합니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 바로 등록이 날아갑니다. 아셨죠? 등록 취소. 그럼 동시에 몇 대 몇을 했죠? 1대1 그랬어요. 1대1. 제가 3대3, 1대1 그런 게 앞에는 뭐라고? 징역. 뒤에는 벌금입니다.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징역 또는 벌금.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셨죠? 3대3, 1대1이게.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뭔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뭔지, 소공이 뭔지까지는 대략은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면 뭘 말하는 거다? 두 개를 말합니다. 자격증을 따서 등록한 사람, 이게 뭐죠? 공인중개사인 뭐라고? 개공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죠. 법인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사람이 되거든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이 됩니다. 법인이. 이 법인은 영리일까요? 비영리 법인일까요? 영리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법상이 아니라 상법상의 법인입니다. 아셨죠? 상법상의 회사입니다. 근데 상법상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자연인, 법인이 두 개 있죠. 근데 법인은 아까 등록을 통해서 두는 사무소라고 뭐라 하면 주사무소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그럼 사무소 몇 개 있어요? 무조건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죠? 예외가 없어.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등록을 통해서 두는 사무소 뭐라고? 주사무소. 그리고 신고를 통해 등록할 수는 없죠. 그죠? 왜? 이중등록이라는 예외는 없으니까. 잘 듣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없어. 안 봐도 돼. 책 안 봐도 돼. 이거 저를 봐요. 일주일에 한 명이 안 보는데. 그러니까 등록을 통해서 두는 게 주된 사무소인데 주된 사무소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 등록했으니까. 근데 등록했으면 개공이죠. 개공이라고 부르는 동안에는 앞에 어떤 말이 들어가든 사무소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간 휴업을 한 이래도 있을까요? 사무소? 있어요. 그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이래도 사무소는 있어요. 뭐 개공이라고 부르는 동안에는 아시죠?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동안에는 그러면 주된 사무소고. 근데 법인이 사무소를 두더라도 등록은 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사무소를 우리가 분사무소 그래요. 그럼 봐봐요. 시험 지문에 분사무소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주어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야 돼요? 그럼 맞아 틀려?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어요. 그죠? 왜? 분사무소 봐봐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면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법인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경우가 법인인 경우를 묶어서 뭘 한다고?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분사무소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주어는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뭐라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왜 했어? 했어. 구분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차이 아시겠죠? 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두 개를 말하는데 실제로 있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는 총 3개입니다. 통상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면 둘을 말하지만 여기에다가 주어가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죠? 모든이라고 하게 되면 모든 개공은 그러면 여기에 하나가 추가됩니다. 뭐가? 그죠? 부칙상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추가됩니다. 부칙상 개공. 얘가 누군지 아시죠? 자기 지킬 수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옛날부터 업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업을 하고 있는 그 중개인 아셨죠?
그 중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부칙 6조 2항에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개공으로 보는 거지. 뭐 등록을 안 했지만 한 번도 등록한 것으로 보죠. 한 것으로 본다. 의제, 간주, 준 이렇게 돼요. 한자라면 한자로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예요. 이해하겠죠? 한 번도 등록한 적이 없지만 이해합니까? 네.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법조는 본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지는데 본조에 있던 중개인이라는 규정을 부칙으로 옮겼어요. 옮긴 이유는 별거 없어요. 이게 공개사 자격제도가 1984년에 도입되거든요. 83년도 규정돼가지고 84년도 4월 1일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시험 쳐서 그 해에. 그러면 84년이면 저기 몇 년 지났어요? 무려 30년 하고도 5년이가 더 지났죠? 그러니까 횟수가 그만큼 지났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중개업이 전문 직종이라고 해서 업을 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때 젊은 사람이 50대고 60대였어요. 그러면 50대를 하더라도 얼마 나이가 넘치고 얼마야? 80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분이 그런 말 했습니다. 40이 넘으면 보따리 살 준비를 해요. 인생 나이, 사람 나이 40이 넘으면 보따리 살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 말은 틀린 게 아니라 인체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도 있잖아요. 그때 40부터 기점으로 막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건강에 신경 써야 되는 나이가 40전은 뭐 그냥 뭐 좀 돌아다니도 괜찮아요. 그 이유는 여러 떨어지는 나이도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칙으로 옮긴 거예요. 경과규정이라든지 이런 뭐 시행시기라든지 부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부칙이거든요. 그쪽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라?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네. 따로 개념할 필요가 없지. 우선 요렇게 합해서 어떻게 불러요? 모든 개공을 그래요. 근데 이 부칙상의 개공이 뭔지 아시죠? 네. 개업 공인계사가 제약을 받아요. 몇 개? 3개를 받아요. 일단 업은 하고 있지만 폐업했잖아요. 폐업하게 되면 신규로 등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할 수는 있지만 다시는 못해요. 이해하겠죠?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신규 등록이 안 되고, 그리고 지역 제한을 받아요. 어디로?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지역 제한을 받아요. 이 지역 제한은 그 지역에 소재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대상물을 중개한다라는 뜻이지 사무소 이전의 제한은 아닙니다. 그죠?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 부칙상의 경우이 다 서울시로 사무소로 옮길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사무소 이전은 됩니다. 근데 지역 제한이라는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 거만 부산시 안에 있는 것만 중개할 수 있다. 근데 서울시에 있는 물건도 중개를 할 수는 있죠. 어떻게 하면 사무소로 옮기면. 물론 듣기만 하세요. 이거는 공부하면 나중에 아는 거니까. 이 지역 제한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안 옮겨도. 아까 여기 칠판에 있어. 기업 공인중개사들끼리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거든요. 한방이라고. 그 한방이 어디 있어 지금? 정보망 있죠? 저 정보망에 올라 있는 물건은 아셨죠? 올라 있는 물건은 지역 제한을 받지 않아요.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동산들의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아셨죠? 공개되어 있는 중개사물은 지역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공매업무 있죠? 경공매 업무에서 경공매 업무를 부지상 개공은 금지합니다. 안 됩니다. 예. 경공매 업무는 변호사의 업무였고 자격 있는 자에게만 소용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제약을 받는데 주어를 딱 구분해야 되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매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겸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매 업무를 겸할 수 있다. X입니다. 이해하시죠? 왠지. 그래서 모든 개업으로 뭐 부치상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죠? 안 됩니다. 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을 못한다, 지역 제한을 받는다, 경공매 업무를 금지한다. 요거 세 가지. 이게 부칙상 개공에게 주어지는 제약입니다.
모든 개공. 개공은 모든 개공원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중개 고용인, 고용인 종류 몇 개 있다고? 소공과 중개 보조원이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 보조원을 묶어서 뭐라고 고용인 그랬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할 수 있는 게 중개 업무를 뭐 할 수 있다? 수행할 수도 있고,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 업무 보조를 한다, 이거 누구? 중개 보조원이죠. 중개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보조할 뿐이지 중개 업무 수행은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둘 다, 그죠?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는 건 같죠? 네. 그러면 둘 다 고용인이잖아, 그죠? 둘의 차이점. 그죠? 자격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정의도 자격이 있다 없다를 표시해야 됩니다. 얘는 뭡니까? 공인중개사로서. 들었죠? 공인중개사로서. 얘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그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러면 뭐에 관한 정의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그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건 뭐에 관한 정의입니까? 고용인의 정의입니다. 고용인. 아시죠? 고용인이 뭐냐?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서 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고용인 거예요. 그 고용인 중에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누구고? 소공이고, 소속 공인중개사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그죠? 현장 안내, 일반 업무 같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누구라고? 중개 보조원이고. 이해되시죠? 차이점? 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듯이 들어보시면 중개 보조원하고 소공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차이가 뭐냐면, 일단은 소공은요, 품위를 유지해야 돼요.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니까요. 중개사무소에 그때 아무개나 입고 하면 안 된다고. 그죠? 목욕탕 갔다 오는 그 옷 있죠? 슈링크스 타는 이런 거 입고 가시면 돼요. 근데 소공은 그러면 되는데 중개보조는 아무거나 입고 가도 돼요. 중개보조는 품위 유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거드는 게 인사님 시험을 많이 나옵니다. 소공은 중개사무소에 고용 신고하잖아, 그죠? 이제 신고돼서 사무소에 일을 하는데 이때는 인장을 등록해야 돼요. 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거기다가 도장도 찍어야 돼. 찍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중개보조원은 도장을 찍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장 등록이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봐요. 인장을 등록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다 얘기해요. 누구? 그죠? 인장 등록은 개공하고 소공입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중개행위 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고 했어. X죠? 주어가 뭐라 했지? 개공, 소공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장 많이 것들은 지금 중에 하나인 거고. 아셨죠? 바꾸고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한 말씀드렸어요. 개인은 인감 쓴다 안 쓴다? 인감 사용의 의무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시험에 인감이 나왔어. 그럼 주어는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앞으로 구하실 때 내용 중에서 시험 계속 반복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갈 때. 이해하겠죠? 여기까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이 정도는 쭉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인상하시면서.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고 어렵고 시험 시간까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중개면 중개. 자, 갑니다. 중개. 중개는 뭐 하는 거다? 중개는 알선하는 것이다. 소개하는 것이다. 그랬죠? 중개한다, 알선한다, 소개한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겠죠 원래? 누구도 할 수 있다. 그렇지.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개는 알선하는 것이다. 누구도 일반인도 할 수 있다. 그럼 이 중개는 유상이 됩니까? 무상이랍니까? 유무상 상관없다. 그러니까 무상 중개도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무상 중개도 가능하다. 그렇죠? 유무상을 따지지 않습니다. 유상이냐 하는 중개업일 때. 그 다음에 중개한다 할 사람 한다. 무엇을? 그치? 법률 행위를 중개한다, 발생한다. 법률 행위를. 법률 행위는 계약이죠. 계약 중에 무슨 계약? 쌍무계약을 말합니다. 쌍무계약을 말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쌍무는 주고받는 거죠. 일반의 경우 일부가 주어지는 경우, 즉 평무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쌍무계약입니다. 서로 대가적 관계 있는 거예요. 매매계약을 보면 되죠. 매매계약은 매도인은요 권리를 이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매수인은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 쌍무계약입니다. 둘 중에 누구라도 하나를 이행 안 하면 계약은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령이다. 근데 법령이는 제가 그랬죠. 금방 계약을 했죠. 계약 중에서 민법상에 배우시는 계약 3개가 대표적이죠. 매매, 교환, 또 임대차. 근데 우리가 매매교환, 임대차만 알선하는 걸 중개라고 그럽니까? 매매교환, 임대차 그렇지. 그 밖에 뿐만 아니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해석하면 그 밖에 뭐도 권리도 돼요. 이 권리는 나중에 미국 배우시다 보면 쉽게 다 기본이니까 권리. 그러니까 매매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라 뭐까지? 권리의 격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법률 행위를 아셨죠? 그래요. 법률이 저 매매 알선은 다 중개입니까? 매매를 알선하는 건 공인계사법상 다 모두 중개에 해당한다. 제가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꼽았죠? 창녕에. 창녕에 유명한 게 뭐죠? 양파 아셨죠? 창녕에 땅콩도 유명합니다. 남지 땅콩. 근데 땅콩도 이게 부산이 맛있대요. 그런가? 사실 땅콩이 맛있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를 알선한다 해서 매매를 알선하는 중개나 그건 아니고 그래서 앞에 자 예를 들어서 모든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아니죠. 그래서 뭐에 대한 법정 중개사 오늘 하실 건데 법정 중개 대상물입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뭐라고? 법률 행위를 할게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률 행위를.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라고 법으로 정해놨죠. 그게 몇 개 있다고? 5개. 대표적으로 우리가 토지 건축물 있잖아요. 그런 거 말합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률 행위들, 즉 매매를 알선하는 게 뭐라고? 중개다. 됐죠? 이 그림은 딱 기억해야 됩니다. 중개한다 무엇을? 중개의 대상이 뭡니까? 부동산 자체를 말한다.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다. 그러니까 매매교환, 임대차, 정여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이에 있잖아요. 매매교환, 임대차, 정여 등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는 건 중개다. X입니다. 쌍무계약이라고 됩니다. 그리고 법정 중개사물에 대한 거죠. 그리고 매매교환, 중개란 매매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X입니다.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뭐도 권리도 아셨죠?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가장 이제 중개 용어를 물을 때, 법 조문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물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된 게 이 뒷부분이거든요. 그 밖에 이하가 없어요. 매매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이런 거거든. 틀린 거 아시겠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뭐도 권리도 이게 중개입니다. 그럼 중개업은 뭘까요? 중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죠. 그리고 자 도수를 유상입니까? 유상입니다. 유상입니다.
그리고 중개를 그랬죠. 따라서 중개업도 법정 중개상물에 대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개를 마할 때, 업으로 할 때, 그죠? 이렇게 네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 아닙니다. 그리고 의뢰보수 중개업 그랬는데 이 업은 0일까요? 0일까요? 0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반복입니까? 1회승입니까? 계속 반복입니다. 그리고 특정인입니까? 불특정 다수입니까? 불특정 다수를 작업할 때 그래서 의뢰보수 중개업 네 가지 요소를 갖춰야 뭐된다? 중개업이다. 그러면 중개업은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네 개를 갖췄어요. 중개업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들어보세요. 중개업이라 하면 중개사무소에 계속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제가 칠판에 있는 내용 외에 한 개를 더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중개사무소에 계속 등록을 하고라는 말을 넣었죠. 중개업이다 아니다. X입니다. 4개만 들어가면 중개업이에요. 저 등록 여부와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아셨죠? 의뢰, 보수, 중개업 4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다. 아셨죠? 중개업이다. 그러니까 시험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중개사무소에 계속 등록을 하고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중개업은 등록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시죠? 등록한 사람은 개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개공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있잖아요. 뭐 중개업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개업 하게 되니까 무등록 중개업이고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때리겠죠. 몇 때문에? 3대 3.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더불어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무자격자 일반인의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 지급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고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A라는 사람이 B와 C로부터 의뢰를 받았는데 위에 100만 원 받을 때는 동그라미였고 밑에 100만 원 받을 때는 X였잖아. 그러니까 그 그림을 기억하면 연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게 뭐라고? 첫 번째가 뭐라고? 중개였고 두 번째가 중개업이었어요. 등록했어 안 했어? 안 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중개 행위를 할 때 그 사람 A를 뭐라고 불렀죠? 무등록자가 아니고 무자격자 일반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중개할 수 있어 없어? 하고 보수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데 무등록자에 대해서 보수를 받는 거 인정하나 안 한다? 안 하겠다는 거죠. 경제적 이익을 인정할 이유가 없으니까. 차이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주에 쭉 말씀을 드렸어요.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